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6월이 시작됐습니다. 상반기의 끝자락이면서 동시에 하반기를 앞두게 되는 시점이고 크립토 산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상황들이 예고됐거나 또 기대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부채 한도 협상안에 대한 하원 표결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5월 마지막 장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될지 모를 금리 이슈, 특히 최근 증시를 이끌었던 AI 관련주들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위쪽으로 끌어올릴 재료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다우는 0.4%, S&P 500은 0.6%, 나스닥은 0.63%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금리 이슈와 관련해서는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이 공개되면서 조금 더 주목도를 이끌고 있는데 이번 베이지북의 내용을 아주 간단히 정리하자라면 강력한 고용 시장에도 냉각 조짐이 포착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역시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금리 동결 내지는 인하와 관련된 방향성을 보이는 것이다 보니까 6월 FOMC에서 일단은 금리를 동결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한 번이라도 일단 쉬어가는 것 아니겠냐, 이런 전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 고위 인사들의 비둘기파적인 멘트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아진 상태입니다. 6월은 리플과 관련해서도 여러 기대감을 안기게 만드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최근 XRP가 의미 있는 급등세를 확인해주면서 시장의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XRP 시세 변동성과 관련해서 가장 큰 트리거가 될 재료는 단연 소송 이슈입니다. 빠르면 6월, 늦으면 7월 정도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XRP 홀더들 사이에서 꽤나 자주 비판의 대상으로 거론되어 왔던 찰스 호스킨슨, 이 카르다노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까지 6월 소송 종료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XRP의 흐름을 보면 정말 아주 엄청 아주 많이 예민하고 중요한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0.53달러 돌파 이후에 이 위에서 일간 종가 마감 상황을 확인하면서 안정적인 지지를 보여줄지 여부가 단기적으로는 최대 관심사입니다. 특히 최근 의미 있는 급등세와 더불어서 거래 볼륨까지 크게 증가하는 등 의미 있는 온체인 데이터가 확인이 되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500배 넘는 랠리를 벌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폭적인 전망들까지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숫자 자체는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묘하게 변화하고 있는 분위기와 뉘앙스 정도는 잘 체크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하드월렛 기업 레저가 시드 문구 복구 기능이 포함된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아닌 제3자가 시드 문구를 복구할 수 있다라면 내 자산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의미여서 대체 왜 레저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인지를 놓고 여러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중앙화 거래소에만 놔두자니 FTX 사태 같은 게 다시 벌어질까 걱정되기도 하고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자니 이번에 이 레저처럼 다소 이상한 계획을 발표하는 게 또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래저래 커스터디 이슈는 앞으로 한동안 이 산업에는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분산 보관 방식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장기 투자 물량은 디센트 월렛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대응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장기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콜드 월렛이든 탈중앙화 거래소든 리스크 분산 관리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5월 마지막 날 뉴욕 증시는 일제히 고개를 숙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투심을 압박한 것은 단연 부채 한도 협상안 표결과 관련한 불안감이었는데 하원 상임위원회 규칙위원회를 통과한 뒤에 과연 하원의 문턱을 잘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 같은 우려가 시장을 압박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전히 미국의 고용 상황이 강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도 하나 더해졌는데 노동부는 지난 4월 미국의 일자리가 1,010만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전월 대비로는 35만 8천 건 는 것으로 시장이 예상치 937만 5천 건도 상회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내리 일자리 수는 감소세를 보였었는데 이게 4월에 다시 늘면서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으로 해석이 되며 역시 시장에는 압박 재료로 작용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5개월 최저 수준을 확인하면서 이게 중국의 경기 불황의 관점에서 해석됐고 미국 증시에는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단 노동시장 상황을 보면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연준이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보면 사뭇 결이 다른 부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은 고용이 증가하긴 했는데 이전 보고서 때보다 느린 속도로 고용이 증가했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이건 세부적인 산업 섹터 상황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구인난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게 고용시장 강세를 지속하는 요인으로 지목됐고 건설, 운송, 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채용을 중단하거나 고용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고용이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고용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섹터별로 봤을 때는 냉각 조짐도 포착됐다. 이 정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인데 인플레이션 역시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여러 지역에서 그 속도가 둔화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전반적으로 비노동 투입 비용은 증가했지만 많은 분야에서 가격 압박이 완화됐고 선적과 특정 원자재 등 일부 투입 비용은 가격이 낮아졌다라는 점이 보고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은행 시스템 위기와 관련해서도 이건 이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대부분 지역의 금융 여건이 안정적이거나 다소 긴축적이었다. 이런 분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고용과 물가 그리고 은행 위기와 관련된 이 세 가지 상황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데이터와 분석에 더해서 시장의 금리 동결 기대감을 훅 불어넣은 상황도 펼쳐졌는데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된 필립 제퍼슨은 금리 인상을 건너뛰면 더 많은 데이터를 살펴볼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비둘기적인 멘트를 시원하게 날려줬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역시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을 건너뛰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금리 동결 지원 사격을 해줬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6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하루 전 33% 수준에서 73% 수준으로 크게 올랐고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하루 전 66%대에서 26%대로 훅 쪼그라들었습니다. 6월 금리 결정 발표는 한국 시간으로 6월 15일 새벽 3시에 이뤄지게 됩니다. 비트코인 역시 부채 한도 협상 하원 표결 상황에 주목하면서 약보합세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28,000달러 돌파 이후에 27,000달러가 일시 붕괴되는 상황까지 포착됐었는데 지금은 27,000달러 주변에서 간당간당 걸쳐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5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폭 없이 47%대 후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곰 세력이 중요 저항 라인 근처에서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27,273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평평해지고 있고 RSI도 중간점 바로 아래여서 황소와 곰 모두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깨질 경우에는 25,25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고 이후에는 2만 달러까지 폭락 가능성이 생긴다. 반면 황소들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할 경우 3만 달러를 거쳐서 3만 1,0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200주 이동 평균을 다시 터치한 뒤에 강력한 반등세를 펼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은 지난 3월에도 급락 이후에 200주 이동 평균을 터치한 뒤
58% 수준의 랠리를 펼쳤는데 이번에도 지금보다 소폭 후퇴해서 26,000달러 부근의 200주 이동평균을 터치한 뒤에 역시 급등 랠리를 펼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6월로 접어들면서 알트코인 불장이 올 가능성을 거론하며 몇 가지 근거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홍콩이 6월부터 크립토 산업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일단 알트 시총 전체 차트가 꽤 좋아 보인다.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완성됐고 2년 동안 지속됐던 상단 저항 돌파가 이뤄졌고 이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이미 지난 2달 동안 거쳤다.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제시하면서 알트 시총 차트의 급등 랠리 가능성 설명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이끈 종목을 꼽자라면 단연 리플 XRP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0.5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은 과연 0.53달러 위에서 안정적인 종가 마감을 하면서 지지를 받을지 여부입니다. 돌파가 이뤄질 경우에는 0.58달러, 돌파가 실패할 경우에는 0.48달러,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현재 XRP의 상황과 관련해서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0.5314달러까지 이제 거의 다 왔다. 0.0003달러만 오르면 된다. 뭐 이런 상황을 강조하며 XRP가 이 구간을 잘 돌파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은 0.53달러 터치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괜히 기대감이 생기면서 조만간 0.53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잘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크 디펜더는 이런 기본적인 상황에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XRP는 0.5311달러 부근 저항을 터치했는데 이 구간 저항 돌파는 1달러 돌파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만약 0.53달러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0.4835달러로 다시 빠질 수 있다. 0.53달러 위에서 3일 연속 종가 마감을 할 경우 반드시 펌핑이 나올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0.8917달러 그리고 나서 1.33달러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지 라인으로는 0.4835달러와 0.4696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8월 말쯤 1.33달러 돌파를 이뤄낸 뒤에 3.4달러까지 급등 랠리를 펼칠 가능성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 하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지 여러모로 기대감을 안기는 기술적 분석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XRP 커뮤니티에서는 난데없이 XRP 504배 폭등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고 이게 또 마이너 크립토 미디어들을 통해서 기사화되면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504배라는 게 뭔 소린가 싶어서 봤더니 2014년 XRP가 0.006달러 주변에서 기어다니고 있을 때 이후에 2년 동안 또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반등을 했고 그렇게 2018년 1월에 3달러 돌파를 이뤄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과 4년 사이에 500배 랠리를 벌였다는 건데 지금 시세 흐름도 좋고 약세장도 잘 견뎌냈고 이 같은 과거 또 반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다소 막연한 기대감이 깔린 과거 패턴에 따른 전망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500배 랠리가 이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조금 먼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일단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라면 XRP는 25달러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XRP 25달러가 꿈속 이야기만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약식재판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하거나 우세한 결과를 이끌어낸다라면 XRP는 전고 돌파 시도 이후에 20-30달러대를 향한 거대한 랠리의 출발 신호탄을 쏴 쏘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리플이 패소하거나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 리플은 일시적으로 어마어마한 폭락을 경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법원 발 소식들을 보면 리플의 우호적인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여차하면 리플이 이기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들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소 뜬금없이 6월 소송 종료 가능성 이걸 카르다노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언급했습니다. 찰스 호스킨슨은 아마도 리플 소송이 6월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유튜브 게스트로 출연을 해서 멘트를 날려줬는데
물론 이런 발언에 대한 배경과 근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크립토 미디어들 사이에서 기사화되고 있는 것은 이 양반이 리플 커뮤니티에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욕바가지를 얻어먹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인데, 어쨌든 리플 소송 결과는 리플랩스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업계 리더 가운데 한 명이 이 같은 전망을 제시한 것은 그래도 눈여겨서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 소송 결과가 몇 달이 아닌 몇 주 안에 나올 수 있다, 이런 멘트로 시장을 자극하기도 했고,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경우에는 법원이 핵심 명령을 내리고 나서 9주 뒤에 주요 판결을 제시했다라는 나름의 패턴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7월 중순 약식 재판 판결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결국 6월부터는 이기든 지든, 물론 이기면 당연히 좋겠지만 리플 소송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기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는 XRP 중장기 홀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멤버십 라이브, 또 멤버십 채팅 공간 등을 활용하시면 XRP 중장기 대응 전략을 짜시는데, 또 멘탈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채널 후원 성격도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채널의 중장기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임원급으로 가입해 주시면 하루에 800원 꼴인데, 저희 채널 컨텐츠의 만족도를 느끼고 계시거나 좀 더 가까이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